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AI 기업이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팔란티르는 꼭 가져야 할 주식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군함 건조의 실패를 용납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흥미로운 소식은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팔란티르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정부 지출에 맞물리며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팔란티르는 단연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팔란티르는 이미 미국 정부와의 굳건한 관계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얼마 전 팔란티르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3천만 달러 규모의 감시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미 육군과도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시장 분석 전문가들은 지금 이 회사를 꼭 보유해야 할 주식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웨드부시라는 투자기관은 팔란티르에 대해 여전히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14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보다 훨씬 높은 목표가죠. 웨드부시는 이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모두 전례 없는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 정부는 기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건비 부담은 줄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란티르가 제공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는 정부가 찾던 최적의 해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발표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골든돔 계획은 팔란티르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정교한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으로 작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웨드부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AI 기술 확장이 팔란티르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팔란티르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주목받는 기업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 즉 나토와도 협력하며 유럽 전역에서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웨드부시는 이 회사를 국내외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정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미국 내에서 연방 예산 삭감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팔란티르의 국방 관련 계약은 안전하며 삭감 위험이 없다고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팔란티르가 상당히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인공지능 산업이 새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팔란티르는 정부 기술 투자의 중심에 서 있으며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테크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와 기술 혁신의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군사 뉴스를 바탕으로 북한의 해군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한 도전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에서는 신형 구축함의 진수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는 큰 실패로 끝났습니다. 5,000톤급의 최신 군함이 진수 도중 전복되었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해군력 증강 전략의 결정적 허점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신형 구축함 최연함을 공개하며 더 많은 전투함과 순양함, 호위함을 가능한 한 빠르게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까지 작전 가능한 해군력을 강조했고, 이는 해양 주권 확보와 잠재적인 제2차 타격 능력 확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축함 전복 사고는 그러한 포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고 직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난했고, 즉시 조사가 착수되었으며 복구까지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통제가 극심한 북한에서 이처럼 실패를 공개한 것 자체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투기, 전차, 함성 같은 재래식 전력은 대부분 낡았고 작동 불능 상태이거나 방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의 전력 균형을 위협하고 한국과 일본의 선제 타격 능력 앞에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김정은은 해군력 강화를 통한 억지력 보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발사 가능한 미사일을 탑재한 군함은 핵무기와 함께 2차 타격 능력을 구축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를 넘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향한 억지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현재 북한 해군은 약 6만 명의 병력과 420여 척의 전투함, 7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안 방어용이며 심해 작전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련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상규 박사는 북한이 실전 배치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갖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전복 사고로 인해 잠수함 장비 장착과 시험 일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해군 전략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군함 공개를 통해 계속해서 해군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은 신형 구축함 최연급의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 작전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해군 전력을 강조함으로써 외부의 공격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이 갑작스레 이슈를 만들어 서방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해군 전략은 단지 기술적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안보 구도 속에서의 계산된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패도 겪고 있지만 그의 전략적 시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바다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그 움직임은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